네, 반갑습니다. 사업소득 8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도소매를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상품 또는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및 판매 수당도 포함됩니다. 건축물과 구축물은 추계신고 또는 추계결정 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필요경비가 발생된 날이 아니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법령상 직장 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자신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반면 법령상 부담하는 자신의 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대표자 가족에 대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재해로 인하여 멸실될 것의 원가를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고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생산설비를 폐기하고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한 생산 설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마 법인세랑 조금 다른 걸 거예요. 총수익 금액 혹은 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 총급여액과 총연금액 포함해서 총수익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익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계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21년 귀속사업소득 구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원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00만원, 직장 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200만원 지출했네요. 총 보험료 1000만원 비용으로 인식해줍니다. 사업자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직장 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 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사업용 기계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 80만 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산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년도 1월 1일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00를 차입했습니다. 원화 기장은 900만 원으로 기장을 했고요. 21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환율 평가 금액은 980만 원입니다. 외화 환산 손실은 미실현 손익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1월 1일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엔화 100만 엔을 차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인 21년 12월 31일 상환했습니다. 차입 당시 원화 기장액이 700만 원으로 기장을 해놨었고요. 상환할 때 원화 금액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00만 원의 손익이 있죠. 외환 차손 실현 손익 100만 원 인식해서 필요경비 합계액 1100만 원 인식합니다. 다음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2차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자료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말 문제를 위해서 같이 한번 봐보죠. 개인사업자 지급이자 자료인데요.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세 가지에 대한 각각의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있고 은행 차입금이자 두 개가 있네요. 차입금 적수는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연 이자율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월차 결산 결과 4월과 6월에 초과 인출금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초과 인출금 발생한 4월과 6월에 자산 합계액과 부채 합계액 그리고 충당금 및 준비금의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10월 1일에 매입 자금의 차입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업무 무관 자산 매입에 1억 원이 사용되었네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쉽습니다. 큰 사각형은 차입금이자의 총 적수를 의미하고요. 작은 사각형의 경우에는 초과 인출금 적수와 업무 무관 자산 적수를 기입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요. 이렇게 큰 사각형을 적고 그 다음에 작은 사각형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같이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800만 원 있습니다. 초과 인출금 관련 이자 계산하는데요. 초과 인출금 적수 먼저 계산해야 되고요. 이자율별 초과 인출금 관련 이자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과 인출금 관련 이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초과 인출금 적수부터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까요? 4월과 6월에 초과 인출금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죠. 초과 인출금 적수를 계산할 때는 진짜 부채는 부채 빼기 충당금 및 준비금입니다. 진짜 부채 빼기 자산이 초과 인출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수 계산이니까 4월은 30일에서 30일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역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4월 부채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차감하고 거기서 자산을 뺀 금액이 초과 인출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30일 곱하면 여기 나와 있죠. 자, 6월도 똑같이 계산합니다. 6월도 부채 합계액 그 다음에 충당금 및 준비금 차감하고 거기에 자산 합계액을 차감해서 초과 인출금을 만들어서 초과 인출금에 6월 30일 곱하셔서 144억 인식해 줍니다. 이걸 합친 금액이 여기서 물어보는 초과 인출금 적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자율별 초과 인출금 관련 이자를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요. 이자를 보시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를 제외한 은행 차입금 이자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 은행 차입금 이자가 두 개가 있죠. 이자율은 18%와 15%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8%는 2,700만 원짜리였고 18% 이자율 차입금 적수의 초과 인출금의 적수 이내의 금액이므로 전액 필요 경비 불산입한다. 높은 이자율부터 부인한다 적혀 있죠. 이때 그림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차입금 이자 두 개를 그림으로 일단 그려놓는 겁니다. 여기에 18%의 차입금 적수 이자 여기 54750 적혀 있죠. 여기 54750을 먼저 인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다른 거예요. 다른 양식인데 제가 그냥 가져온 그림이라 안에 있는 숫자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림만 참고하세요. 맨 위에 먼저 18% 은행 차입금 이자의 적수 54750을 적어줍니다. 근데 초과 인출금 적수는 5850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4750이 58500 이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700만 원의 지급이자는 모두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외적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2,700만 원은 전액 필요금이 불산입하고요. 자, 남은 이자 이제 15%에 대해서 이 지급이자는 얼마나 그럼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인데요. 그럼 58500에 18%의 차입금 적수이자 54750을 차감하면요. 3750이 나옵니다. 3750. 이 3750을 분자의 기준으로 두고요. 여기 밑에 있는 36500은 이 15%에 대한 적수입니다. 그래서 이 150만 원, 1,500만 원이죠. 이 1,500만 원 15%에 대한 지급이자 곱하기 남은 초과 인출금 적수 있죠. 남아있는 초과 인출금 적수. 이게 54750에 빼져 있으면 이만큼 만약에 남아있다면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자를 비용 불산입할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요. 이 남아있는 초과 인출금 적수를 기준으로 15%의 적수를 입력해 줍니다. 154만 1,095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초과임출금 적수 빼기 18% 이자율 적수는 3750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금액이 이제 필요경비 불산입된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있죠. 이거는 이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겁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다 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 관련 이자가 되어 있네요. 이 보시면 21년 10월 1일 매입 자금의 차입금이 사용된지 여부가 불분명한 업무무관 자산 매입액에 1억 원이 사용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무관 자산 적수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요. 그 10월, 11월, 12월 3일 해가지고 1억 원 사용된 것에 3개월분을 곱하시면 업무무관 자산 적수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무관 관련 자산 관련 이자를 구하실 때 은행 차입금 이자의 합과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를 차감합니다. 관련 없이 사용한 순수한 이자만 나오게 되겠죠. 순수한 은행 차입금 이자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업무무관 자산 적수를 곱하시고 은행 차입금 이자의 적수를 빼고 초과인출금 적수를 뺀 금액에다가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2,854만 1,095원에다가 은행 차입금 이자 2,700만 원, 1,500만 원 있죠. 은행 차입금 이자의 합. 이걸 뺀 금액이 1,345만 8,905원이 됩니다. 여기다가 업무무관 자산 적수 구한 거 있죠. 이걸 곱해주시고 은행 차입금 이자 적수 있죠. 이 은행 차입금 이자 적수 두 개를 합한 거에 초과인출금 적수 초반에 구해놓은 거 있죠. 이거를 빼줍니다. 이 빼준 것에서 나누면 업무무관 관련 자산 이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필요경비 불산이백이 전부 다 합하셔서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2차 가셨을 때 자세히 더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어서 13분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